그 다음에 구독션에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해서 경공매 돈을 벌려고 하면요, 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해요. 그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지족션도 있고 태인도 있고 구독션도 있는데, 우리 3대 사이트가 구독션이 들어갑니다. 3대 사이트가 들어가니까 구독션이 한 20년 했어요, 업력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독션에서 매일 부지런히 검색하고 낙찰을 받아 가능한데, 요 방법은 나중에 조용할 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자, 봅니다. 2년간 20억 벌었대요. 매일경제에서. 그죠? 매일경제에서 이 20년간, 2년간에 20억 벌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억은 벌어야 되겠죠? 10억은 어려면 1억은 벌어야 되겠죠? 그죠? 1억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런 거는 주로 땅에서 많이 나와요. 이 사람도 이제 집이, 자기 집이 경매가 되고 난 뒤에 거꾸로 경매를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주로 이제 토지 쪽인데 필성 5원칙 봅니다. 필성 5원칙.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추자. 그래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이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중요하다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 그죠? 정보. 그 다음에 입찰가도 많은 단위 써서 낙찰 확률도 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도 경공매를 잘 하시면은, 자, 우리 그렇죠? 운전 배우면은 지금 한 50년, 60년 써먹고 있죠, 지금. 잘 쓰고 있죠, 운전 배워가지고. 경공매를 배우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공매를 배우면 전국 어디 가나 경매 물건이 다 있습니다. 있고, 공매 물건도 임대 물건이 있거든요. 임대 좋은 게 뭐 있나 하면은, 여기 창원 종합운동장 안에 엔지니어스 커피점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죠? 종합운동장이면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 안에 보면은 커피점이 있어요. 뭐 거기에 우리 수학 낙찰 받아가지고 5년간을 그 엔지니어스 커피점을 오픈했는데, 한 달에 매출이 2,500 오르고 경비를 한 달에 1,500 뛰고 매달 1,000만 원 벌었대요. 5년 동안. 그게 한 6억 정도 버린 거죠, 5년 동안이니까. 그런 물건들이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산아웃도어의 커피점, 세코의 커피점, 뭐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많이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수시로 또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또 찾아가지고 또 추천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은 얼마든지, 실업자들 걱정해 마세요. 실업자들은 뭐 그냥 임대 공매만 해도 전국에 꽉 찼습니다. 밤하늘 별처럼 쏟아지고 있으니까 낙찰 받으면은 보통이랍니다. 원장님 6년 뒤에 봅시다 하고 갚입니다. 수업하다가. 그죠? 그거 이래야 되니까. 그러고 10년 뒤에 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2년 뒤에 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경공매를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혀 뭐 경제적인 자유는 되는데, 동기들보다는 제가 확신하건데 10년 내지 20년은 빠를 거다 보여집니다. 같은 동기들 비하면은. 막 그러면 되겠죠. 그 정도는 빠르게 아마 탈출하실 겁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이 임의경매, 강제경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설명이 있는데, 그럼 임의경매는 뭐고 강제경매는 뭐냐, 이 말도 그죠. 그럼 임의경매는 여러분의 은행에 이제 그 아파트 담보대출 1억 빌려 갑니다. 빌려 가면은 LTV 70% 갖고 7천만 원인데 소액보증금 1,700을 빼면은 5,300 대출해 주죠. 그렇게 보통 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은행 가면은 사인하라 합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형광펜 칠해놨는데 20군데 사인하세요. 이름 적고. 그죠? 그게 서류 중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크게. 그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대출거래 약정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1억을 빌리겠다 이런 겁니다. 1억을 사인하겠죠. 이름 쓰고 사인합니다. 대출 약정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요거. 건저당권 설정계약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합니다. 그럼 여기는 건저당권자라 하면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채무자 하는 것은 이제 돈 빌도록 한 사람, 건저당권 설정자 하는 것은 이제 소유자입니다. 주로가 90%가 채무자 소유자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여러분들이 건저당권 설정계약서 사인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 등기소에 달랑달랑 하면은 내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권 설정이 찍혀요. 찍히죠? 그럼 그게 나중에 연체가 되면은 이제 경매 넣으면은 임의경매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어령에 보면요, 어령의 주택이 4억 8,400짜리인데 1억 2,600이 떨어지니까 1억 5,300에 낙찰되더라.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12에 10 돌더라. 그럼 요게 주택이니까 제일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어령에 이런 주택의 경매가 나왔어요. 어령에. 자, 어령에 이 주택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사건 번호로 사건 번호 2012 타경 1022 사건 번호고요. 주택인데 어령의 전공민 주택인데 토지가 262평이고 건물이 71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차가 감정가가 4억 8,400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입찰하려고 하면 요 10%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10%. 자, 오른쪽을 보면요. 일어났어요. 1차가 4억 8,400인데 계속 떨어지고 1억 2,600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에 임원으로 퇴직한 동기가 있어서 어령에 집을 지었어요. 오락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이 집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한번 봅니다. 자, 집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죠? 좋죠? 집이 좋습니다. 좋고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4억 8,400인데 1억 2,600인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럼 이런 걸 사면은 큰 문제 있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물론 떨어지니까 그죠? 너무 떨어지니까 몇 명 들어옵니까? 7명이 들어오더라. 그죠? 들어오고 1등이 이렇게 됩니다. 31%. 그죠? 사는데 그럼 이 집은 얼마의 임차인은 보니까 요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현황에 나옵니다. 임차인은 몇 명이죠? 2명. 그죠? 2명이 6천만 5백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봅니다.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은 건물 등기나 토지 등기나 똑같습니다. 거의 95%는 똑같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해 놓은 것은 새 집을 짓단 말입니다. 장비를 지어가지고 같은 날에 은행에 돈 빌다. 이전하면서 은행에 담보 잡혔어요. 건저당 해놨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3억 9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어방지점에서 3억 9천 건저당 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경매에서는 1번 건저당 일자 요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 정합니다.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날짜가 제일 기준된 날짜예요. 그래서 거의 95%는 오른쪽 소멸 써놨죠. 거의 95% 소멸됩니다. 100%는 아니고 95% 정도는 다 소멸돼요. 그럼 문제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 건물을 장병률 씨가 은행에 가서 3억 9천 설정해 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자를 안 내니까 은행에서 건져다갖고 경매는 뭐라고요? 임의경매. 그죠? 그럼 조합에서 3억 천을 왜 이리 됐느냐? 원금은 대출은 원금은 3억인데 3억 9천 크는 거는요 30% 설정을 돼요. 연체제 때문에. 그래서 3억 천 크는 거 보니까 한 5달 이자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17, 8%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3억 천 했다. 지금은 연체이자가 17, 8%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약정금리 3% 같으면은 플러스 3% 이내만 하도록. 국제 연체 관리금리가 3%래요. 그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일 잘한 것이 약정금리 플러스 연체이자를 3% 이내만 하도록. 최고 3%. 그럼 우리가 아파트 담보주에 3.2%다 그러면 6.2% 하도록. 전에는 뭡니까? 보통 17%, 20% 됐어요. 연체만 되면은 굉장히 세습니다. 뭐 요것도 한 대여섯 됐는데 1,000만 원 붙어비죠. 이런 식입니다. 좀 은행의 폭리였는데 그거를 세계적으로 연체 관리 금리가 3%다 이라고 3%를 정해놨어요. 지금 저축은행이고 대부업체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연체 금리는 약정 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최고 3%입니다. 그것도 최고 3%. 알겠죠? 그러면 약정 금리에 3% 이상 받으면은 그거는 기억해놨다가 딱 보고 그거는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 따져야 됩니다. 3%. 그게 이제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사무구칙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담보 잡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부 있습니다. 등기부는 이렇게 표시돼요. 건물 등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우리 이제 이 단독 건물이니까 건물 나오죠. 집합 건물 아니까 건물 옵니다. 그러면은 표제부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갑구 또 뭐가 있죠? 얼구 있죠. 얼구. 갑구가 이제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고죠. 소유자가 누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면은 얼구가 있어요. 얼구. 얼구는 뭡니까 이거? 소유권 유예 권리 딱 요거 보이죠? 자, 우리 담보 잡히면은 여기 뭐가 표시됩니까? 건저당권 설정. 그럼 이게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해서 건저당 설정했다. 담보 잡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저당권 설정 너무 기니까 건저당 구독신에서 당시 건저당권 이런 마음속으로 건저당권 설정
전세권 뭡니까?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년 설정했는데 접수일자, 등기 원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날짜 아니고 이 날짜죠.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채권 최고액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3억 9천 아까 사인했죠. 대출과 약정사하고 건전 설정 계약서에 3억 9천을 써주세요. 자필로.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있고 건자당 건자는 거예요. 건자. 건자는 은행입니다. 그냥 건자. 건자가 되고 의방지점이고 공동담보해놓은 거는 토지하고 같이 담보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니까. 자, 그래서 건자당 설정을 잘 기억하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는 보통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건전당 다음에 연체가 되면 뭐 한다고요? 임의개미한다. 그죠? 같이 이제 토지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요거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요런 거를 이제 만나면은 저는 이렇게 보죠. 야, 이거를 만나서 이렇게 낙찰이 되면요. 여러분은 요 10%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10%. 10% 보증금만 있으면은 낙찰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대출이 얼마 나온 거지, 이거는? 3억짜리 집이죠. 3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나온 건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가지고 이리 낙찰 받으면은 1270만원 걸고 나머지 한 1억 4천쯤 필요한데 대출 될까 안 될까? 애당초 3억 대출 받은 건데.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1억 4천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0%만 있으면은 요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인 돼가지고 1, 2층에 아까 임차인이 2명 있었어요. 그 가면은 뭐랍니까? 그 아줌마들이 아이고 주인 아주머님 오셨어요. 주인 아저씨 오셨어요. 이렇게죠. 1270만원 내고 거의 많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주인 아주머님 오셨어요. 주인 아저씨 오셨어요. 그죠? 그럼 뭐 전세 있을 겁니까? 나갈 겁니까? 뭐 있겠대요. 그러면은 뭐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씩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면 두 가구 나올 수 있겠죠. 그래 됩니다. 그러고 또 사돈이 물어보면 뭐랍니까? 집 있어? 별장 있어? 그 뭐 있다. 어디에? 어령에? 있다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이렇게 받으면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 그러면 예를 5억 봅시다. 5억 같으면은 보통 65세에 주택연금을 맡긴다고 하면은 한 125만원을 받습니다. 125만원. 주택연금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 부부가. 거기서 그죠.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를 뭐 지금은 임대나가 됩니다. 되고 예, 임대나도 보증금은 없는 임대 없는 달세, 사월세 개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예를 다가구를 10세대 받았어요. 그러면 지가 살면서 9세대를 임대나도 되느냐? 됩니다. 됩니다. 되고 그래서 60세 이상 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55세까지도 이제 나이가 차면은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땡긴다 말이에요. 그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날짜 받아가지고 싸게 받아갖고 한 5억 정도 받으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장가르가 한 1년 뒤에 그러면 아까 대출 아까 얼마 받았죠 우리가? 1억 4천 받았죠? 그럼 1억 정도 대출 되더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좀 가능하죠? 그죠? 급할 때 또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도 가능하고 추가 대출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래서 좋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받으시면은.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1,500만 있으면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죠? 경락잔금 대출을, 이거 레버리지 효과라 그런 거죠. 이제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전하고 1년 지나면은 한 1억 정도 추가 대출도 가능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1, 2층 전세가 또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겠죠. 본인이. 그 다음에 60세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55세인데, 60세 이상이면은 주택을 신청하면은 사망시까지 125만원. 이거는 이제 65세 제가 좀 빠졌는데, 65세 이야기입니다. 65세.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시 등기부등본에는 건저당, 건물에도 건저당, 토지에도 건저당, 자, 내용을 알겠죠? 그래갖고 연체가 되면은 임의기미에 들어간다. 같이. 그래서 해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은행에서 손해 많이 갔죠? 3억 천 빌리는데 아까 낙찰 얼마입니까? 1억 5천이니까 결국 1억 한 6천 정도 원금이 벌써 손해가 삐죠? 뭐 최소 원금만 해도 1억 6천 되겠습니다. 그럼 득 본 사람은 낙찰이라 득 보는 거. 그죠? 그럼 맨날 또 이제 소유자는 적당하게 뭐 대출도 써먹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죠? 소유자는 그렇고, 낙찰자가 득 보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4번은 그 정도 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